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블룸에너지 경쟁사와의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드린 것과 같이 재무제표를 살펴볼 거고요. 각사의 주력 제품들, 그리고 각사의 연료전지 기술력과 연료전지 응용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쟁사와의 재무제표 비교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재무제표 또는 재무 건전성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이제 그 공식을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가 2배 이상, 자기자본이 총자산의 50% 이상, 총부채가 총자산의 40% 이하이다. 이렇게 세 가지 공식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 분석가인 케네스 피셔의 재무제표 분석법을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블룸에너지는 2배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38배에 2%, 98%로 네, 완전히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올해 2분기 가장 최근 실적 기준이고요. 이제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치를 다 넘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무 건전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룸에너지에 대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실상 재무 건전성은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건 리스키한 투자이다. 이 점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룸에너지의 21년도 2분기 재무제표를 보자면 뎁 투 에셋이 이제 부채 나누기 자산이라서 낮을수록 좋은 건데 지금 현재 감소 추세로 가고 있어서 이건 좋습니다. 굿. 네, 토탈 레베뉴. 네, 총 매출이죠. 이것도 올라가고 있어서 좋다. 네,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이제 오퍼레이팅 인컴, 이게 이제 제가 전문가분들 많이 만나봤을 때 매출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이 진짜 남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약간 들쑥날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흑자에 거의 다다르긴 했는데 이제 들쑥날쑥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경쟁사인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율이 상승했다가 내려가는 추세. 그래서 이건 판단하기 애매하고 토탈 레베뉴가 올라가다가 급락했어요. 이제 여기서 급락했던 이유는 앞으로 나올 텐데 이거는 낫굿입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도 마찬가지로 급락했다. 낫굿. 플러그 파워는 이제 재무 건전성은 좋은데 이제 매출이나 이런 알짜배기 영업이익 면에서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왜 그렇게 급락을 했느냐? 사업보고서가 지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SK가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주가가 20%나 급락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회계 오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뭐 의도적이었든 그렇지 않았든 뭐 KPMG에 의하면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약간 윤리성의 오류가 있거나 이런 노이즈를 만드는 회사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가 원칙이라서 이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플러그 파워에 있던 돈은 빼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쟁사인 발라드 파워 같은 경우는 부채율은 감소하고 있어서 좋고요. 이제 토탈 레베뉴가 좀 애매하게 떨어지고 있죠. 안 좋고 오퍼레이팅 인컴도 떨어지고 있다. 이것도 안 좋다. 그래서 뭐 지금 재무 건전성 자체는 부채가 적어서 좋은데 이제 알짜배기 매출이나 순이익이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퓨얼셀 에너지입니다. 보시면은 뎁 투 에셋 이제 부채율이 상승하고 있죠.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총 매출 같은 경우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온 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퓨얼셀 에너지가 옛날에 지금 두산 퓨얼셀이 되기 전에 포스코 에너지와 합작 회사를 낸다 만다 하다가 이제 법적 분쟁까지 가면서 공방까지 갔다 관계가 종료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퓨얼셀 에너지에 대해 좀 이미지가 안 좋아졌습니다. 또 법적 공방까지 갔기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저는 퓨얼셀 에너지는 투자하지 않는 저의 원칙을 세웠고요. 그래서 퓨얼셀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결국에는 블룸 에너지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좀 복잡하게 보셨는데 그걸 제가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뎁투 에셋이 부채 나누기 자본, 그래서 부채율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토탈 레베뉴는 총 매출, 오퍼레이팅 인컴은 제일 중요한 영업이익. 근데 블룸 에너지는 이제 두 군데가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플러그 파워는 이제 영업이익이 급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1, 이거는 플러스 2. 발라드는 이제 부채율은 적고 좋은데 총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1이고 이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점이죠, 총. 퓨얼셀 에너지도 부채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안 좋고, 총 매출 감소 추세 안 좋고,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어서 요거 하나 좋다. 그래서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에서 총점 마이너스 1. 그래서 간단하게, 이건 물론 이렇게 도식화 한다는 게 그렇게 로지컬하진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셨을 때는 블룸 에너지가 이제 2016년부터 2020년 추세를 봤을 때는 간단하게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제일 점수가 높다. 그래서 저는 블룸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재무제표를 봤으니까 이제 주력 상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밴이나 버스, 지게차, 포크레인, 트럭과 같은 이런 큼직한 그런 차량들의 수소연료 전지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2세대 연료 전지를 사용하고 있고, 발라드 같은 경우도 트럭, 버스, 열차와 같이 위와 비슷하죠. 플러그 파워랑. 그래서 2세대 연료 전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둘이 긴밀하게 얘기하자면,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 둘이 경쟁 관계에 있고요. 퓨얼셀과 블룸 에너지는 둘 다 고정형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고정형 수소연료 전지 플랫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차이점이라면 퓨얼셀은 1세대, 블룸은 3세대를 쓰고 있다. 그래서 플러그와 발라드가 경쟁사고 이제 퓨얼과 블룸이 경쟁사다. 근데 이 둘의 차이는 이제 기술력이 블룸 에너지 3세대, 퓨얼셀은 1세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뒤에서 보시면은 조금 다르죠. 뭐 어디는 차량, 어디는 고정형. 그래서 연료전지라는 게 이제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는데, 아까 이제 고정형이 블룸 에너지 SOFC와 이게 블룸 에너지고요. PAFC가 아까 퓨얼셀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회사가 고정형 응용 분야에 사용되고 있고, 플러그 파워랑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는 수송형. 그래서 둘 다 PMFC였죠. 그래서 이런 차량에 사용이 된다. 그리고 블룸 에너지와 퓨얼셀은 발전용, 고정형, 백업 전원 이런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응용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경쟁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연료전지 시장 규모를 또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시장 규모가 13년 1000에서 이제 15년에 거의 2000이 됐고, 17년에 5000, 19년에 만이 넘었습니다. 만 곱하기 100만 달러죠. 네, 그래서 2년에 거의 2배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세가 가파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은 이제 차량에 집중을 하는데 수송형, 근데 실제로 보면은 수송형보다 고정형이 더 시장이 크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고정형 발전 수소연료 전지가 수송형보다 더 시장이 크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이 성장 추이나 설치 용량, 이제 설치 대수를 보시면은 발전용, 고정형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수송형은 잠깐 이 상승세가 주춤이 됐다 다시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상식과 좀 반합니다. 그래서 발전용, 고정형이 더 크다. 시장이 더 크고 더 잘 자라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제 집중하는 종목은 블룸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플러그 파워랑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는 응용 분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라이벌 기업에서 일단은 제외를 했어요. 그러면 퓨얼셀과 블룸 에너지 둘 다 고정형, 발전형 연료 에너지, 연료 전지를 쓰고 있는데, 이 둘은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그래서 보면 아까 퓨얼셀은 1세대, 블룸은 3세대인데 1세대 같은 경우는 200도 이하의 저온입니다. 왜냐하면 블룸 에너지는 700에서 1000도기 때문에. 발전 효율이 퓨얼셀의 기술력은 40%밖에 안 되는데 블룸은 60%에 이걸 또 발전시키고 있죠.
발전 용량은 이제 뭐 다양합니다. 얘는 50에서 1000, 얘는 1에서 2메가와트까지 되고요. 네, 1세대의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백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적다. 그래서 단점이 좀 많은 걸로 보여요, 저한테는. 이제 블룸 에너지 3세대 같은 경우는 비귀금속 촉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낮고 구조가 간단하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 고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복잡하고 이런 부품들의 내구성이 높게 요구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온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딱 엄밀히 말해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발전 효율만 보면은 3세대가 낫긴 한데 이제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둘의 차이점, 장단점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구글링도 하고 막 영어도 한글도 쳐봤는데 이제 이 자료가 그나마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퓨얼 세리스는 1세대는 150에서 200도에서 인산을 쓴다. 근데 인산이 가격이 싸대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백금 촉매를 써서 가격이 높은데 또 주 재료인 인산이 싸다. 근데 이제 오래 썼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많이 있었고 성능이 안정됐다. 그런데 액체 전해질에 부식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SOFC 이제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돌린다. 그래서 수소나 일산화탄소를 사용을 하는데 비귀금속 촉매를 쓰고 완전한 고체상의 전해질, 그래서 만들기 쉽다. 근데 고온에서 쓰기 때문에 시스템이 복잡하고 밀폐하기 어렵고 좀 전지요소 부품이 이제 내구성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또 비용이 높대요. 그래서 뭐 사실 이 비용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장단점이 있다. 근데 제가 또 퓨얼셀에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SOFC, 즉 블룸 에너지의 3세대 연료전지 기술이 미래 연료전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한다. 왜냐면 퓨얼셀의 PAFC보다 효율이 높고 촉매제도 저렴하다. 근데 PAFC는 뭐 열을 생산한대요. 근데 열 수요가 없는 시설에는 SOFC가 우위를 점한다. 일단 전문가들이 SOFC를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두산 퓨얼셀의 기술력, 제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술 개발 속도가 SK건설이 이제 블룸에너지와 손을 잡았는데 밀린다. 그래서 퓨얼셀 두산은 PAFC 1세대만 생산이 가능한 데에 비해 이제 블룸은 SOFC를 상용화했고 이제 4세대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기술력에서 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로도 이제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찾아봤는데 블룸과 퓨얼셀을 비교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룸 에너지는 최근에 최신 전해조를 또 공개를 했어요. 7월 말에. 근데 이거는 오직 수소로만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천연가스를 쓰던 거를 수소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술력이 진보했다고 볼 수 있겠죠. 블룸 에너지께. 근데 퓨얼셀은 레베뉴,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퓨얼셀의 토탈 레베뉴, 총 매출이에요.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블룸 에너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회사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연료전지, 수소의 단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 시장은 미래가 밝다. 근데 블룸 에너지가 퓨얼셀보다 낮은 선택인 것 같다라는 분석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가을바람의 결론은 무엇이냐? 일단 뭐 수소주, 수소연료전지 이렇다고 뭐 누가 이게 좋다더라 이래서 그냥 선택하지 마시고 각 회사의 기업들이 연료전지를 쓰는데 응용 분야가 어딘지 또 각각의 시장의 전망은 어떤지 이걸 먼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데 블룸 에너지는 퓨얼셀과 직접적인 라이벌이지 이제 플러그 파워나 발라드 파워는 둘이 따로 또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공부가 우선이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블룸은 재무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확실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상승세이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이제 최근에 7월 말에 최신 전해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 결과물이 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판단과 책임은 개인이
내리셔야 되고 지셔야 됩니다. 저는 정보 추천만 해드리고 저의 투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개만 해드리는 것 뿐이지 실제 판단과 투자는 개인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입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네이버 구글링 해보면은 뭐 블룸이 흑자 전환 시점이 제일 빠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여러 번 드렸는데 이제 그 근거를 영업이익으로 삼더라고요. 요건 이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인펜으로 고칠게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근거로 블룸이 제일 빨리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발라드와 퓨얼셀이 훨씬 영업이익이 0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블룸이 흑자 전환이 제일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또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리까리하죠. 저는 그냥 네이버에 나왔던 거 믿고 있었는데 저 역시 공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 시점은 누가 제일 빠를지 알 수 없습니다. 블룸이라고 이제 제가 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기사에 한번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인용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퍼다 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네, 보시다시피 이제 영업이익 이게 2020년 기준입니다. 실제로 발라드와 퓨얼셀 에너지가 블룸보다 훨씬 더 0에 가깝다. 그래서 흑자 전환이 누가 제일 빠를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내가 공부해서 내 실력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블룸 에너지와 경쟁사와의 이런 재무제표, 주력 제품, 연료전지 기술력, 그리고 응용하고 있는 분야와 각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공부해서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